볼륨을 적게 틀어도 좋겠지만은 들을 수 있지만은 천에 한 명 외에는 다 홈 오디오를 제대로 듣지 못하는 공간에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자꾸 홈 오디오 소리가 갱량화되고 있다. 갱량화. 그 뭔 말이냐면 웅장하고 스케일보다도 적당한 소리에 또박또박한 느낌의 소리로 변하고 있다. 추세가. 그렇다면 이게 그 추세가 과연 맞는 추세냐? 저는 그게 안 맞다 보는 겁니다. 이제 환경에 적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습성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실제 좋은 소리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은 알고 그렇게 갱량화된 사운드를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을 생각하면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제 갱량화된 사운드가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했죠. 그러면 이제 카 오디오로 이제 와보면, 카 오디오는 굳이 갱량화 시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나만의 공간, 흔히 말하는 나만의 공간에서 내가 뭔 어떤 거를 하더라도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드라이버 즐기고 음악을 캐모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만의 공간에서 내가 평소에 그 갈구하던 사운드, 중저음의 탄탄함, 베이스의 웅장함, 어북 제법 큰 톨보이에서 나오는 스케일 있는 사운드, 차에서는 재현할 수 있죠. 충분히 재현됩니다. 도전하시면 됩니다. 안 해봐서 그렇지, 도전도 안 해보고 작업을 안 해봤을 봐서 그렇지, 신세계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사운드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 모든 것은 그 스펙트럴 밸런스, 그러니까 톤 밸런스, 또 전체적인 사운드의 밸런스가 다 맞아야만이 그런 스케일이 있고 웅장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고, 그게 바로 제대로 되지 않으면 특정적인 음악만 듣고 나머지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이렇게 그 완성도가 반밖에 안 되는 사운드가 되죠. 그래서 고음과 중음, 중저음, 미드베이스, 서브우퍼 5단계를 나눴을 때 그 대역들이 전체적으로 잘 놓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잘 놓는다면 우리가 갈구하고 있는 그런 스케일 있는 사운드를 재낼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가장 난점이 어디냐? 그렇게 표현해 5등분의 톤으로 나눴을 때 그렇게 표현해 내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취약한 부분, 그게 바로 앞도어에 장착되는 스피커입니다. 고음과 센터 스피커 3인치, 4인치 미드레인지는 A필러를 통해서도 가능하죠. 서브우프는 트렁크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집에보다 더 좋습니다. 서브우프 트렁크 활용이. 그런데 서브우프와 중음, 그 대역을 담당하는 중저음과 미드 베이스 소리는 결국은 요즘은 의자 밑에 있죠. 사운드가 들을 수 있는 사운드는 절대 아닙니다. 주파수만 낼 뿐인 겁니다. 들을 수 있는 사운드를 간다면 이 도어죠. 그래서 이 도어의 역할은 전체적인 사운드를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스케일의 큰 사운드도 소화해낼 수 있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 프론트 도어의 인클로저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클로저라는 것은 이제 떨림이 있으면 안 되겠죠. 항상 늘 하는 말이, 기본이 출력이 있는 스케일이 있는 사운드에서는 떨림이라는 것이 존재하면 순수 스피커의 능력이 하염없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떨림을, 이미 만들어져 있는 도어 구조를 응용을 하는데, 앞선 동영상에서 응용의 재료를 2편이나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죠. 그런데 프론트 도어는 반드시 전체 사운드를 리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론트 도어는 출력을 많이 요하게 되는 스피커, 출력을 많이 요하는 인클로저 구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출력을 많이 요하는 것은 5인치 북셀프행 모니터링 스피커하고 다르죠. 그 사운드의 출력이나 그 어떤 그 밀도, 질량, 이런 것들이 차원이 다른 겁니다. 프론트 도어입니다. 어떤 차든 자동차 프론트 도어는 모든 카 오디오 음향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저기에 반드시 5인치에서 6인치, 8인치 스피커가 장착되죠. 왜냐하면 인치가 큰 5인치 이상부터는
어느 정도의 인클로즈 공간이 필요합니다. A필러의 셉스한 공간에 5인치를 달 수 있는데 그 5인치의 효능이 발휘하기가 힘들죠. 그래도 3인치보다는 또 인클로즈 공간이 없지만 5인치가 좋을 때가 있기 때문에 5인치를 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5인치가 좀 더 자연스러운 5인치를 장착하는 이유는 3인치나 4인치 중음보다 5인치 중음용 스피커를 장착하는 이유는 그 사운드, 악기의 그 울림, 그 모든 악기들이 울리는 게 많지 않습니까? 헨이 떨리는 거 말고, 색스폰, 관악도 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관 악기도 울립니다. 그리고 사람 보이스도 울리죠. 울림, 떨림 말고 울림. 그 울림은 작은 스피커에서 사실적인 그 악기와 목소리의 울림을 표현해내기는 그 힘듭니다. 그냥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3인치, 4인치를 쓰는 이유는 울림이 좀 부족해도 또 요 8인치, 6인치 또 중저음 스피커에서 울림을 표현해내 주니까 그렇게 조합을 해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5인치 중음이라고 했을 때 5인치 중음이 울림을 잘 표현해 준다면 그 아랫단에 있는 중저역 미드 베이스를 담당하는 스피커가 보다 더 효과적인 자기 능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 6인치나 8인치 그 미드 베이스를 담당하는 스피커가 좀 더 미드 베이스에 가까운 소리를 내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3인치나 4인치에서 중력과 바리톤에 가까운 낮은 로 바리톤 중력까지 울림을 잘 내준다면 그 아랫단의 6인치와 8인치 미드 베이스 전용 스피커가 좀 더 탄탄한 베이스 또 변형되지 않는 중저음 100Hz, 200Hz 사이 그런 것들을 보다 자연스럽게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핵심은 그 어떤 류의 스피커를 장착하든 중음 스피커의 그 어떤 그 표현하는 재현 능력이 매우 대단히 중요하다. 중음 스피커의 표현 재현 능력이 훌륭하면 미드 베이스 스피커는 그야말로 미드 베이스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음향을 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그 인치가 커지는 스피커일수록 울림통이 필요하다. 인클로즈가 최소한의 양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5인치 말고 6인치 중음도 있지 않습니까? 더 엔클로즈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6인치 미드 베이스 또는 8인치 미드 베이스가 들어가게 되면 엔클로즈가 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도어에는 항상 역할이 중저음, 미드 베이스, 그 미드 베이스라는 것은 한 80, 60Hz, 100Hz, 200Hz를 말하는 겁니다. 미드 베이스. 그 중저음은 중복되죠. 뭐 이렇게 80Hz부터 한 300, 그 사이가 중저음의 주파수 대략에 보면 되는데 중심적인 주파수는 중저음이 약 한 200Hz 정도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낮은 톤으로 가면 갈수록 저주파는 재현을 자연스럽게 하려면 기본적인 주파수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엔클로저의 크기가 존재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자동차에서는 홈 오디오는 이렇게 집에서 크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죠. 왜냐하면 아랫집 윗집 시끄러우니까. 물론 방음을 완전하게 하고 큰 집에서 그러면 상관없겠지만 그런 사람 극소수 일부니까 우리가 가 오디오 매니아로서 음악을 좋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면서 돈을 쓰고 장착하고 하지 않습니까? 소비자나 샵 사장들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이제 보편적으로 1000에 1명 정도는 음악실이 따로 되어 있는 홈 오디오를 톨보이 웅장한 스피커 물론 볼륨을 적게 틀어도 좋겠지만은 들을 수 있지만은 1000에 1명 외에는 다 홈 오디오를 제대로 듣지 못하는 공간에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자꾸 홈 오디오 소리가 갱량화되고 있다. 갱량화. 그 뭔 말이냐면 웅장하고 스케일보다도
적당한 소리에 또박또박한 느낌의 소리로 변하고 있다. 추세가. 그렇다면 이게 그 추세가 과연 맞는 추세냐? 저는 그게 안 맞다 보는 겁니다. 이제 환경에 적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습성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실제 좋은 소리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은 알고 그렇게 경량화된 사운드를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을 생각하면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제 경량화된 사운드가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했죠. 그러면 이제 카 오디오로 이제 와 보면, 카 오디오는 굳이 경량화 시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나만의 공간, 흔히 말하는 나만의 공간에서 내가 어떤 거를 하더라도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드라이버 즐기고 음악을 캐모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만의 공간에서 내가 평소에 갈구하던 사운드, 중저음의 탄탄함, 베이스의 웅장함, 어북 제법 큰 톨보이에서 나오는 스케일 있는 사운드, 차에서는 재현할 수 있죠. 충분히 재현됩니다. 도전하시면 됩니다. 안 해봐서 그렇지, 도전도 안 해보고 작업을 안 해봤을 봐서 그렇지, 신세계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사운드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 모든 것은 그 스펙트럴 밸런스, 그러니까 톤 밸런스, 또 전체적인 사운드의 밸런스가 다 맞아야만이 그런 스케일이 있고 웅장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고, 그게 바로 제대로 되지 않으면 특정적인 음악만 듣고 나머지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이렇게 그 완성도가 반밖에 안 되는 사운드가 되죠. 그래서 고음과 중음, 중저음, 미드베이스, 서브우퍼 5단계를 나눴을 때 그 대역들이 전체적으로 잘 놓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잘 논다면 우리가 갈구하고 있는 그런 스케일 있는 사운드를 재낼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가장 난점이 어디냐? 그렇게 표현해 5등분의 톤으로 나눴을 때 그렇게 표현해 내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취약한 부분, 그게 바로 앞도어에 장착되는 스피커입니다. 고음과 센터 스피커 3인치, 4인치 미드레인지는 A필러를 통해서도 가능하죠. 서브우프는 트렁크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집에보다 더 좋습니다. 서브우프 트렁크 활용이. 그런데 서브우프와 중음, 그 대역을 담당하는 중저음과 미드 베이스 소리는 결국은 요즘은 의자 밑에 있죠. 사운드가 들을 수 있는 사운드는 절대 아닙니다. 주파수만 낼 뿐인 겁니다. 들을 수 있는 사운드를 간다면 이 도어죠. 그래서 이 도어의 역할은 전체적인 사운드를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스케일의 큰 사운드도 소화해낼 수 있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 프론트 도어의 인클로저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클로저라는 것은 이제 떨림이 있으면 안 되겠죠. 항상 늘 하는 말이, 기본이 출력이 있는 스케일이 있는 사운드에서는 떨림이라는 것이 존재하면 순수 스피커의 능력이 하염없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떨림을, 이미 만들어져 있는 도어 구조를 응용을 하는데, 앞선 동영상에서 응용의 재료를 2편이나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죠. 그런데 프론트 도어는 반드시 전체 사운드를 리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론트 도어는 출력을 많이 요하게 되는 스피커, 출력을 많이 요하는 인클로저 구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출력을 많이 요하는 것은 5인치 북셀프행 모니터링 스피커하고 다르죠. 그 사운드의 출력이나 그 어떤 그 밀도, 질량, 이런 것들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인클로저 도어가 생각보다 큽니다. 제법 큽니다. 모양이 음악적으로 잘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닐 뿐이지, 이거를 잘 활용하면 스케일 있는 소리에 도전하고 완성하는데 큰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래서 프론트 도어의 이렇게 방진 작업의 접근은 일상적인 오디오 시스템을 할 때는 뭐 아무 생각 없이 해도 되지만은, 그래도 내가 음악을 좀 좋아하는데, 오디오 사업사장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좀 달 줄 아는데, 장착 직업의식이 있는데, 그럼 잘 해봐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지금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떨림을 막는 것이 1차 목표다. 떨림을 막는 것이 1차 목표다. 그래서 그 떨림에 대한 그 방진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